비가 거칠게 쏟아져 내리며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번졌다. 펜트하우스의 벽면 가득한 유리창 앞에서 헨리 콜드웰은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창백하고 흐릿했다. 도시 아래쪽은 끝없는 활력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헨리의 깔끔한 집 안에는 고요만이 감돌았다. 현대식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은 마치 전시용처럼 완벽하고 반짝였으나 어딘가 생기라고는 없었다. 도시의 교통소음과 벽난로 속 잔불이 타들어가는 작은 소리만이 침묵을 깨고 있었다. 헨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안에 공허가 가득했다. 밤 12시가 넘자 헨리는 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다시 한번 아무도 함께해주지 않는 외로운 밤을 보낸 뒤였다. 가슴속 무거운 공허는 신체적 통증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배신으로 생긴 불신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계속 짓눌러 왔다. 코트와 차 열쇠를 움켜쥔 헨리는 빗속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빗줄기라도 맞으면 이 어두운 마음이 잠시나마 잊힐 것 같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빗방울이 보도블록에 부딪혀 은은한 빛을 반사했고 헨리의 검은색 차는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 옆 골목에서 뭔가 낯선 그림자가 눈에 띄었다. 처음엔 버려진 옷더미인 줄 알았지만 차 불빛이 비추자 그것이 사람임을 알았다. 젊은 여자가 축축한 벽에 기대 웅크리고 있었다. 커다란 후드티가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는 떨면서도 얼굴을 숙이고 있었다. 헨리의 가슴이 아릿하게 조였다. 시동을 끈 채 잠시 주저하던 그는 결국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갔다. 빗물은 순식간에 그의 머리카락을 흠뻑 적셨다. 저기요, 헨리는 차갑지 않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부르며 다가갔다. 그녀는 움찔하며 더욱 몸을 움츠렸다. 해치려는 거 아니에요. 헨리는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말했다.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창백했고 초록빛 도는 눈동자가 빗물 속에서도 의연하게 빛났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거칠고 낮았다.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녀는 턱을 살짝 들고 말했다. 문 부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냥 비 피하려고 잠깐 있었어요. 불편하면 곧 나갈게요. 헨리는 망설였다. 그는 원래 이렇게 남 일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헨리는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섰다. 이렇게 젖어서 떨고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있었던 거죠? 그녀는 잠시 고민하듯 침묵하다가 오늘 오후부터요. 라고 간신히 답했다. 헨리는 긴 숨을 내쉬며 그녀의 겉옷이 온통 물에 젖은 모습을 살폈다. 보세요.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위험해요. 잠깐이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몸 좀 녹여요. 샤워하고 그러고 싶은 대로 갈 길 가도 돼요.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헨리를 바라봤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데요? 헨리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대로 그냥 두고 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녀는 빗물 떨어지는 속눈썹을 깜빡이며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잠깐만요. 헨리는 그녀를 빌딩 후문으로 안내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까지 함께 올랐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헨리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렇게 알게 된 이름, 에밀리.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조심스레 문 옆에 섰다. 축축하게 젖은 옷이 바닥에 물방울을 떨궜다. 헨리는 수건을 건넨 뒤
복도 끝을 가리켰다. 저쪽에 욕실 있어요. 마음 편히 쓰세요. 따뜻하게 씻고 나오면 될 거예요. 난 마실 것 좀 준비할게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문이 닫히자마자 헨리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원래 무모하게 남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묘하게 이 아이에게 관심이 갔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헨리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며 잡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에밀리.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 차가 우르르 끓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그녀가 떠올랐다. 이후 헨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식지 않은 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비에 젖어 창밖에 펼쳐졌고 조용한 실내를 채우는 건 헨리의 머릿속 생각뿐이었다. 얼마 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헨리가 고개를 돌리자 나오는 그녀 모습에 숨이 잠시 멎었다. 젖은 머리칼을 겨우 정리해 뒤로 넘겼고 헨리가 내준 커다란 가운을 몸에 감은 채 서 있었다. 단지 외양 때문이 아니라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치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면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헨리는 헛기침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차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좀 나아졌어요.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가운 끝자락을 잡았다. 네, 정말 덕분에. 고마워요. 그녀가 주방 쪽으로 다가오자 헨리는 미리 준비한 따뜻한 차잔을 가리켰다. 차 좀 마셔요. 추우니까. 에밀리는 머뭇거리더니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며 살짝 마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둘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빗소리만이 여전히 창밖을 적막하게 울렸다. 잠시 후 에밀리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가볼게요. 이미 너무 신세졌어요.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헨리는 당황했다. 그녀는 이 폭우와 추위 속을 다시 나가겠다는 듯 보였다. 잠깐 그가 급히 말했다. 에밀리는 의아한 듯 돌아봤다. 갈 곳 있긴 해요. 헨리가 낮게 물었다. 에밀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녀의 손가락이 까운 가장자리를 움켜쥐는 모습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없긴 하지만 그건 당신 문제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헨리는 내부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도시 밤거리는 위험해요. 추위도 그렇고. 난 괜찮아요. 늘 그래왔으니까. 그녀 목소리는 단단하려 노력했지만 그 속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룻밤만이라도 더 있다 가요. 헨리는 차분하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억지로 붙잡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에밀리는 가슴속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듯 눈동자를 흔들었다.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헨리는 순간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과거 누군가에게서 친절을 받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그 친절을 베풀고 싶어진 것인지도 몰랐다. 결국 그는 무심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누구든 안전하게 잘 곳은 있어야 하니까요. 에밀리의 눈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만 있을게요. 헨리는 안도하며 복도 끝 게스트룸을 가리켰다. 타월이랑 담요 다 있어요. 필요한 건 뭐든 말해요. 에밀리는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하고 문을 닫았다. 헨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가슴속의 묘한 안도감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드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히 노숙인을 도운 것 이상의 감정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결핍, 그리고 자존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헨리는 그것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어제 내리던 비는 멎었고 도시 전경이 맑은 햇빛에 반짝였다. 헨리는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커피가 은은하게 퍼지고 달걀과 빵을 굽는 소리가 잔잔히 들렸다. 그녀가 아직 있을까? 헨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녀가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다. 그런데 살짝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커다란 가운을 입은 채로 머리를 따았고 전에 비해 조금 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헨리는 가볍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안녕하세요. 에밀리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듯하지만 그래도 조금 편안해 보였다. 아침 식사 준비했는데 같이 먹을래요? 헨리가 담백하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놀란 기색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먹어야 힘나잖아요. 헨리는 간단히 대답했다. 일단 앉아요. 에밀리는 살짝 망설이더니 식탁에 앉았다. 접시에는 달걀과 토스트가 놓여 있었다. 둘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결국 헨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밤새 편히 잤나요? 솔직히 갈 줄 알았는데. 에밀리는 빵을 조금 잘라 먹으며 시선을 피했다. 거의 나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가족이나 친지, 친구 중에 연락할 사람은? 에밀리는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헨리는 더 묻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보이지 않았으니까. 식사를 마친 뒤 헨리는 식기를 치우면서 조용히 말했다. 조금 더 있어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폐인 줄 아는데. 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아요. 헨리는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다. 그날 늦은 오전, 헨리는 집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처리하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자꾸만 에밀리 생각이 났다.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결국 참지 못하고 조용히 게스트룸 앞으로 갔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그 너머로 에밀리가 서 있었다. 헨리가 소장 중인 값비싼 그림 앞에서 손끝으로 그림 테두리를 살짝 더듬고 있었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헨리는 순간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설마 훔치려는 건가? 옛날 상처가 다시 살아나며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무심결에 더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말았다. 뭐 하는 거죠? 에밀리는 깜짝 놀라 뒤돌았다. 아, 미안해요. 만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헨리는 팔짱을 끼고 눈을 좁혔다. 그거 굉장히 비싸요. 괜히 손대다가 에밀리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다. 내가 여기서 뭘 훔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숙자니까. 헨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럴 리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에밀리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목소리가 떨렸다. 다들 날 의심해. 그러는 거 익숙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그녀는 갑자기 짐 가방으로 보이는 걸 챙기려고 했다. 고마웠어요. 이제 갈게요. 아무래도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
헨리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말이 너무 지나쳤다. 잠깐만, 그가 다가갔지만 에밀리가 가방을 잡는 순간 안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헨리가 무심결에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더 어린 에밀리와 그녀를 닮은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다. 배경은 어느 아담하고 깔끔한 정원으로 보였고 두 사람의 표정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에밀리는 사진을 본 헨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왜 보고 있어요? 헨리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어머니세요. 에밀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은 거라곤 이 사진뿐이에요. 다른 건 전부 사라졌고 이건 버틸 수 없어서 어떻게든 지켰어요. 그제야 헨리는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았다. 미안해요.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다니 에밀리는 살짝 돌아섰다. 눈물이 맺힌 듯했지만 애써 참고 있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런 시선으로 보니까 익숙해요. 헨리는 사진을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다. 노숙자라 다 똑같이 봐서 미안해요. 근데 당신 원래 거리에서 지낸 건 아닐 것 같네요. 에밀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그것만으로도 헨리는 그녀에게 훨씬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느꼈다. 조금만 더 머물러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쉬었다가도 괜찮잖아요. 에밀리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 있던 벽이 조금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비가 멎은 뒤 해질녘의 도시는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였다. 펜트하우스 안은 평소보다도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마치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이 한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긴장감이었다. 헨리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책 한 권을 들춰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반대편 창가에선 에밀리가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간 그녀는 여기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다. 결국 헨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더 있고 싶지 않으면 나가도 돼요. 억지로 잡고 싶진 않아요. 다만 당신이 여길 불편해할까봐 에밀리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봤다. 그녀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다.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정말 고마워요. 아무도 날 이렇게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날 밤 둘은 부엌 쪽 식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대리석 상판에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그런데도 둘 사이의 정적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문득 헨리가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왜 내가 사람을 잘 안 믿는지 궁금했죠. 에밀리는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사실 그녀도 궁금하긴 했다. 헨리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나도 누군가를 믿고, 돕고,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헨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친구랑 약혼녀가 뒤에서 나를 배신했어요. 재산만 아니라 내가 쌓아온 평판까지 망치려 했고 결국 모든 게 무너질 뻔했죠. 에밀리의 얼굴에는 연민이 떠올랐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뒤로 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게 더 안전하니까 헨리는 다시 차잔을 들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대로 사는 게 싫어졌어요. 에밀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나도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집이 있었고, 꿈도 있었고,
헨리는 차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가 정말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를 키웠죠. 그런데 병에 걸리셨고 치료비 때문에 내가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다. 집도, 직장도, 미래도 다 사라졌죠. 혼자가 되니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무너지고 길에서 지내게 됐어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았다. 원래는 뭘 하려고 했는데요. 에밀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작게나마 제과점을 열고 싶었어요. 빵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대출도 많았고 엄마가 아프시자마자 모든 게 무너졌죠. 헨리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버텨낸 게 어디예요. 보통 사람이면 포기했을 텐데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살아남고 있을 뿐이에요. 강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헨리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생존 자체가 강함이에요. 당신이 해낸 걸 나로선 존경스러워요. 그 후로 며칠간 둘 사이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헨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취업 정보나 자기계발 서적을 슬쩍 놓아두었고 에밀리는 늦은 밤 그것들을 읽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헨리는 가끔 그녀에게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에밀리는 아직 불안해하면서도 눈빛에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그러나 그 희미한 신뢰는 여전히 깨지기 쉬웠다. 어느 날 헨리는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 떠올랐다. 마이클 그린. 그는 헨리를 배신했던 옛사업 동료다. 헨리는 씁쓸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수학이 넘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럽고 교활했다. 요즘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지. 너 이상한 사람 받아들였다며. 또다시 같은 실수하는 거 아냐. 헨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네가 알바 없어. 꺼져. 마이클은 비웃듯 작게 웃었다. 조심하라고.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넌 또 속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헨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에밀리는 달라. 하지만 옛 상처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그의 마음에서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는 유난히 조용했다. 헨리는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보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마이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은 안 변해. 옛날 아픔이 다시금 그를 옥죄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에밀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헨리는 직감적으로 일어나 조용히 다가갔다.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에밀리는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응, 아직 여기 있어. 그 사람은 몰라. 일단 자금만 확보하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꽤 큰 금액이야. 그럼 다 해결돼. 헨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큰 금액, 그의 머릿속엔 과거 배신의 상처가 확 피어올랐다. 결국 이건가? 또 속은 건가? 에밀리는 전화를 끊고 돌아섰는데 문가에 서 있는 헨리를 발견했다. 놀라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헨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죠? 게밀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요. 헨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금전 얘기하던데. 큰 금액이라니. 내가 듣기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말이었거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부정하려 했지만 헨리는 이미 마음 문을 닫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날 속인 거군요.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돈 빼내려는 의도였어요. 에밀리의 표정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당신, 지금 뭘 말하는지 알아요. 난 그런 게 안 해요. 헨리는 손을 들어 그녀 말을 막았다. 다 들었어요. 자금만 확보하면 그 말, 딱 들었으니까. 이 집에서 지낸 것도 그런 이유였겠죠. 눈물이 맺힌 에밀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말도 안 돼. 내가 그동안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 내 어려움,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헨리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분노와 불신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럼 증명해봐요. 에밀리는 눈을 감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예요. 당신이 들은 그 돈이 뭔지 직접 보세요. 헨리는 서류를 거칠게 받아 펼쳤다. 그것은 작은 로펌에서 발행된 문서였고 에밀리 어머니의 유산 관련 합의금 지급 서류였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지만 곧 해결될 거라는 내용이었다. 에밀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어머니 관련 소액 합의금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 들어오면 난 당신이 준 걸 다 갚으려고 했어요. 나를 동정받는 애거지로만 여기지 않게끔? 그러고 싶었을 뿐이에요. 헨리는 목이 메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에밀리는 서류를 헨리 손에서 되찾아가면서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정말 날 그렇게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에게서 도움을 받은 건데. 헨리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에밀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네요. 내가 말한 사정이 전부 거짓말로 보였나 봐요. 배신당한 과거가 있다고 했지만 난 그 고통을 이해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당신도 날 믿어주지 않았군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이젠 됐어요. 나, 여기서 나갈게요. 헨리는 에밀리, 잠깐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 안에 쓸쓸하게 울렸다. 남겨진 건 헨리의 텅 빈 마음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빗줄기가 다시 도시를 적시고 있었지만 헨리에게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펜트하우스 창문에 빗물이 흐르듯 그의 마음도 공허함만 흘렀다. 그녀가 떠난 뒤 헨리는 매일 후회로 잠들 수 없었다. 그녀가 건넨 합의 서류, 그 진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의심. 모든 게 최악이었다.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시내 여러 쉼터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문득문득 둘이 함께 차를 마시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펜트하우스는 더욱 적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헨리는 또다시 텅 빈 시선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비서인 캐럴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혹시 찾아보라고 하신 분? 찾은 것 같아요. 헨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딘데? 성마크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네요. 매일 저녁마다 오셔서 다른 여성분들을 돕고 있다고 해요. 헨리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다른 사람을 돕고 있구나. 그는 즉시 차를 몰고 그 쉼터로 갔다. 소박한 벽돌 건물이었고 간판도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해 보였다. 안으로 들어가니 약간의 음식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서 느껴졌다. 큰 홀에서는 몇몇 여성이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에밀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몇 명의 젊은 여성에게 취업 지원서,
작성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헨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문득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온 건지 죄책감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들어왔고 그녀를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에밀리, 그가 낮게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치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에밀리의 표정은 놀람, 그리고 곧 경계로 바뀌었다. 과거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함은 사라지고 단단한 벽이 다시 세워진 듯했다. 헨리는 간신히 한 걸음 다가갔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둘은 쉼터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타고 조용히 울렸다. 헨리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어요. 에밀리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이 북받치는 걸 억제하는 듯했다. 알죠. 틀렸다는 거. 그녀의 말은 매섭지 않고 오히려 담담해서 헨리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지난 과거 때문에 너무 겁이 났어요. 다시는 배신당하기 싫어서 모든 걸 의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에밀리는 시선을 피했다. 당신이 날 의심한 건 내가 노숙자라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와 관련된 상처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녀는 서러움이 맺힌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난 당신에게 진심이었어요.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근데 당신은 끝까지 날 믿지 못했잖아요. 헨리는 머리를 숙였다. 맞아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기회를 준다면 침묵이 흘렀다. 에밀리의 시선이 떨리는 손으로 내려갔다. 난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어머니가 떠난 뒤 혼자가 됐을 때 세상이 날 배신한 기분이었으니까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하죠? 좋아요. 다시 믿어요라고 말해줄까? 근데 무섭네요. 또 의심받을까봐 헨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에밀리, 당신이 두려운 만큼 나도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 난 사람을 밀어내고 혼자 남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발. 우리 둘 다 겁이 나더라도 함께 극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에밀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헨리의 손등을 잡았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접촉이었다. 나도 아직 두려워요. 헨리는 그녀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우리 같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같이 나아가요. 그로부터 얼마 후 둘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작은 건물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로즈우드 여성센터. 이곳은 에밀리가 꿈꿔왔던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었다. 헨리는 단순히 돈만 보태는 식이 아니라 에밀리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게 위해서 힘을 실어주었다. 에밀리는 건물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을 환영하며 자신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다. 헨리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에밀리가 그를 향해 걸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해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헨리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둘이 함께 해낸 거죠. 둘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여성들을 바라봤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딛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듯 헨리와 에밀리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이 재산이나 겉모습이 아닌 서로를 믿고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배신과 불신으로 마음을 닫았던 헨리와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선함을 지켜온 에밀리가 서로의 마음을 엮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한 번 더 사람을 믿어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하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작은 온정이야말로 세상을 따스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니까요. 또한 더 많은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경혼을 울리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잊지 못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